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07포인트, 0.54% 상승한 2262.6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2% 내린 683.4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승세에 편승하고자 하는 이른바 비투 투자자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서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갈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이지만 올해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15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해왔던 삼성전자 62,400원에 마감을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도주들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 하는 국면에서는 시장의 소외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소외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네. 또 어깨가 좀 올라가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이 매도 규모를 또 늘 좀 줄여주면서 또 시장이 0.54%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역시나 IT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 LG화학이 6%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도가 딱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주도주 이야기했는데 IT, 반도체, 2차 전지가 오늘은 또 주도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다가오는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거리일 정도 이제 지나면 이제 바로 이제 또 설 명절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보통 이제 명절 전에는 이 연휴 특수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은 좀 차분하거나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마침 이제 또 이제 폐렴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되다 보니까 폐렴으로 인한 또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또 외출 금지라든지 또 이제 설 명절이나 뭐 중국의 춘절로 인해서 또 이 폐렴이 또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또 대두되다 보니까 많은 좀 소비주들이 조금 오늘 하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하락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소비주들 같은 경우야 사실 뭐 시장이 이런 뭐 악재성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제 급등락이 되는 거지만 지금 뭐 뚜렷한 주도주는 역시나 IT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제 IT 반도체 업종인데 사실 뭐 이런 뭐 주변 뭐 노이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악재성으로 작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수출 지표를 결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다라면 역시 반도체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차 산업을 맞이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탑재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5G에 대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가전기기에 대한 수요가 자꾸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계속 IT 반도체가 아직은 좀 더 상승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계속 1분기까지는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잠깐 이제 뭐 시장이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쉬어갈 수는 있어도 저는 IT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해피하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만이 사자세를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은요. 일제히 또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에요. 아까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5G 이야기해 주셨는데 KMW가 2.71% 좋은 흐름 보여준 것 말고는 또 눈에 띄게 또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게 없고 일제히 또 파란불을 켰는데 하락폭이 또
깊어 보여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장기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 휴식도 필요한 법이기 오. 때문에 지금의 조정폭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템포 정도는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타이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상승장에서는 한 번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눌림도 결국에는 힘을 모아가는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폭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조정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강한 호재성의 재료가 있지만 항상 그 안에서도 좋지 않은 조정폭을 만들어주는 악재들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다소 좀 더딘 흐름은 만들어줬지만 단기적인 테마주들, 패령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너무 강한 시세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 역시도 패령 관련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주가들을 대응을 하실 때는 이런 패령 관련주라든지 백신 관련주 그리고 이전에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이전에 과거 이력이 있었던 종목군들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항상 고가 부근에서 튀어갈 때 잡지 마시는 항상 선취매하는 전략들, 그런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항상 호흡기라든지 이런 질환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세먼지니까 마스크 테마주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마스크 테마주들 역시도 폐렴 관련주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코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좀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움직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의 움직임에서 코스닥 지수가 0.72%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요. 충분히 이번 주간은 잠시 관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위치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주가가 반등을 할 때도 추세선을 반등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눌림, 추세선을 반등을 하는 것처럼 눌림. 결국에는 증시 자체가 반등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싼 고점을 만드는 구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정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위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주까지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에 정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또 오늘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주식시장은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게 하지만 전략은 항상 가져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오늘 방송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반도체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15.05%나 급등하면서 5,390원까지 쫙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이 워낙에 좋으니까요. 하나마이크론도 3.54% 또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는데 일별 시세에서 SFA 반도체가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긴 했지만 오늘 굉장히 장대 양봉을 딱 세우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좋은 소식 들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따로 이제 지금 좋은 소식은 수급적으로? 아닙니다. 네, 시장 자체가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봐야죠. 네. 해당 종목에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8월 달에서 이제 9월 달까지의 주가 시세를 잠깐 보면 약 2달 동안 되게 지루한 상당히 횡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갖고 있었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루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10월 달 이후로 해당 종목이 갑자기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약 12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이제 모멘텀 내지는 뭐 재료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이 시장 자체가 점점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뭐 인공지능 내지는 뭐 서버 관련된 기업들의 이 주가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 4차 산업에 맞춰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고사용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 완전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탑재가 자꾸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SFA 반도체가 바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패키징 업체 중에 1등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이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얘기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이 동종 업계 중에서 2위권 기업이고 이 SFA 반도체가 이제 시장 1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지만 해당 종목이 유독 또 상승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메모리 업황이 자꾸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상당히 뭐 100% 이상씩 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종목들이 지금 100%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든 간에 최소한 이제 50% 이상씩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뚜렷한 시장의 주도주 장세가 이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SFA 반도체에 잠깐 수급을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여전히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약 238만 주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물량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뺏기지 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을 노릴 때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기배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진 매트릭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시장 진단할 때 이제 그 패럼 이야기 해주셨는데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3,0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진 테마를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일제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백신, 뭐 진단시약, 방역, 황사, 미세먼지 구충제까지 진 매트릭스를 필두로 해서 50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제일바이오 등등등등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저 뉴스 봤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저 오늘 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 목이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도 안 되고 많은 분들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 올라갔는데 위에서 다 보면 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항상 숨은 종목들은 많아요. 우리가 이게 시장에서 노출해 있는 종목들은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노출돼 있지 않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상한가 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겠다, 양봉이다, 강한 시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숨은 속에 진주 속에 이 숨은 진주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에서 폐렴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만 하더라도 거의 200명 정도의 확진 환자와 지금 뭐 환자들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태국에서도 좀 의심 환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볍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국내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함으로써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더 발빠른 대응도 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또 돼지열병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시세가 빠르게 꺾이지 않고 항상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런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의 의심 신고들도 계속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좀 불안감을 만들어줬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폐렴 관련주 같은 경우도 확진 환자가 증가가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려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관련주들의 순환매들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제품을 또 만들고 특허를 지금 현재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판매를 할수록 이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매출과 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좋은 시세가 만들어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진매트릭스뿐만 아니라 50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매트릭스는 상한가를 안착을 하고 50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안착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에 항상 이전에 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갭상승부터 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이 폐렴 관련주의 날이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종목 혹은 오늘 상승을 한 종목들로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히든 종목 또 준비를 야심차게 했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폐렴 관련주 항상 지금 뭐 증권 방송이나 어느 뭐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전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시청자분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진매트릭스 말고도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히든 종목 우리 또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지니틱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살짝 모자랐네요. 하지만 최고가 수익률 16.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2%대 보여줬지만 3,650원까지 올라섰긴 했거든요. 어제 우리가 매수렸는데 바로 쭉 올라서면서 3,685원까지 쏘았다가 꼬리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꼬리 달고 내려왔고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일촉즉발이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매수하는 날 딱 쏘아 올려서 좋았는데 네. 아직 목표가 터치를 못했어요. 요만큼 남았거든요. 15원 네. 이제 모자라서. 네. 네. 15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좀 덧붙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나요? 좀 아쉽죠? 네, 아쉬워요. 좀 아쉽죠. 매도 못하신 분들 네. 있으실까 봐요. 근데 저는 충분히 매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진짜요?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당 종목을 제시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주가의 상승률이 약 21% 정도 이제 주가가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장중에 뭐 20% 이상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사실 이제 매도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참 좋았던 거는 어쨌든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제시하고 나서 21% 정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장중에 이제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지만 또 오늘 역시 12%까지 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트레이딩에 좀 이제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2차례 정도의 수익까지도 또 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단기 시세가 너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해당 기업이 이 웨어러블 소위 말해서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제품들의 터치 IC를 또 이제 탑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이제 또 올해 새로운 이제 뭐 갤럭시 워치가 또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이 IT 가전기기 시장에 정말 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엄청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상승 역시나 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틱스로 16.25%의 수익률을 가져가신 모든 분들께 축하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계절적 특수성,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뭘까요? 겨울이면은 네, 난방기, 난방기. 네, 또 패딩, 패딩이요. 네, 네, 옷.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 여행이요. 설이니까요. 네,
또 없으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많이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좀 고민하실 겁니다. 뭘까요? 겨울이라서 갑자기 뭐 호빵이 떠오르실 수도 맛있겠다. 있고. 또 배고파요. 사실 겨울철 하면 예전에는 이제 호빵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진짜요? 계절 특수성을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조금 이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서 호빵 그러네요. 관련주가 저 겨울에 이렇게 잘안 겨울 먹는 쪽에 것 같고. 겨울에는 잘 안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는 봄이 있다 보니까 또 미세먼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거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꾸준하게 이 우라노스를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단순하게 테마성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소위 말해 이제 반도체 업종을 얘기할 때도 이 업황이 살아나면서 실적의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이 아니라 계절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과연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겨울철 때 가장 많이 쓰는 가전기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매트도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온수매트 관련주는 저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종합가전업체다. 그러면 종합가전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상장 기업 중에서 종합가전업체라고 하면은 사실 3개밖에 없습니다. 네, 3개밖에 없죠. 3개.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네, 종합가전업체. 자, 우리가 뭐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네. 가면은 팔죠. 딱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삼성. 그렇죠. 삼성이 있습니다. LG. 있어요. 또 뭐 있죠? 사실 이거를 빼먹으면 안 답이네요? 됩니다. 이게 답이네요. 삼성과 LG는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상당히 강소기업이 하나 있죠. 그게 답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계절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투자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약 2달쯤을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 바로 김장을 담굽니다. 그렇죠? 김장 담글 때 가장 또 필요한 게 뭘까? 바로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해당 기업이 전통적으로 계절적 특수성이 있다면 가장 4분기 때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됐죠?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LG전자를 좀 예시로 든다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가전제품 사업부는 정말 실적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아쉬운 거는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매출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LG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화면상으로 이 LG전자의 주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1월 달 초에 잠깐 이제 뭐 주가가 살짝 밀렸었던 이유가 LG의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주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업부 쪽에서는 매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추후에 대한 이 악재가 이미 좀 반영됐다는 부분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LG전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업이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 대장주들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을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뭐니 해도 반도체 기술주들이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기술주가 보통 쉴 때 이 바통을 터치받는 게 바로 소비재입니다. 소비재가 이제 키맞춤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선택 소비재라고 해가지고 필수 소비재가 아닌 소위 말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의류 뭐 그리고 신발 이런 쪽에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문자 바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양규희 전문가는 아실 것 같죠? 가면은 냉장고도 쫙 있는데 그 장독대의 원리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쵸. 만든 거 그건 뭘까요?
일단 처음에는 그 계절적인 특수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적 우상향 대비해서 또 종합 가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거의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LG전자를 조금 더 유력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뭐 가전제품 매장을 가게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이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이 가전제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도 나아지고 있고요. 오늘 신일산업 같은 경우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시청자분들. 아무리 종목들에서 이 폐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도드라진다 하더라도 항상 주가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순환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후속 주자들이 또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신일산업은 외국인 기관계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이런 특수성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도. 그리고 나서 하츠라는 기업입니다. 하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레인지 후드 관련 미세먼지 관련주로 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계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는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신일산업하고 이 하츠를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정답이요. 네, 정답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네, 위니아 딤체라는 종목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 장독대 원리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가전 제품 회사들은요. 이 김장김치 그리고 김장김치 그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를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LG전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위니아 딤체는 또 사명을 바꾸면서 위니아 딤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니아 딤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또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수혜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김장김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김치 냉장고 관련주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위니아 딤체 이렇게 세 종목으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네, 뭐 해당 기업의 지금 수급을 보면 최근 들어갖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수급이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계속 이제 매도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에 대한 분석을 좀 많이 해보면 주식형 펀드 쪽에서 지금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누적 매수하는 종목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 아까 앵커님이 가전제품 이 파는 곳에 가면은 삼성과 LG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김치냉장고에서는 이 회사가 시장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도 알아요. 종목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신 김장김치에다가 보쌈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네.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었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아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종목을 알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 고백이 와 있네요. 위니아 딤체 뽑아주세요 하면서 하트도 뿅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눈치채셨어요. 위니아 딤체, 위니아 딤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딤체, 위니아 팀체 이렇게 보내주셨고 파세코 아까 처음에 보내주셨네요. 저 최초로 선물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일산업까지 왔습니다. 저도 위니아 딤체에 한번 이렇게
담아 볼 건데 저번에 저 안 주셨잖아요. 체험권. 네네. 체험권 이번에 받아갈 거예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보안 필수 시대다. 그러면은 핸드폰? 아니면 지문? 아니면은 요즘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요. 뭘까요? 굉장히 다양하죠. 네, 컴퓨터에서 이렇게 가드 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전 그 IT 쪽을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 지금 네. 시장은요, 보안 필수 시대라는 네. 제가 힌트를 첫 번째로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보안주의 역할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인식 보안 전문 기술을 하는 회사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휴대폰 인증을 할 때 우리가 지문 인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이 지문 인증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출퇴근용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이나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 뭐 얼굴을 인식을 한다라든지 또 다시 한번 지문을 인식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제휴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 바이오 인증에서 지문을 이렇게 탁 눌렀는데 이게 제대로 지문 인증이 되지가 않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이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그걸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가장 맞는 4차 산업의 관련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은 결국에는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은 더 주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목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10억 명이요?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한 번씩 다 눌러봤다는 그렇죠. 걸까요? 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직장인분들 정말 많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 뭐 은행에서도 지문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휴대폰으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노트북에서도 지문 인증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항을 갈 때도 우리가 또 입출입국을 할 때 지문 인증을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지만 전 세계인들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는 이 기업이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인증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 말고는 거의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이오 인증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지문하면은 딱 이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지문하면 딱 이 기업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떠오를 때 항상 이제 뭐 홍채 인식 관련된 종목들 내지는 뭐 지문 인식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이제 부각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MC넥스라는 종목도 역시 이제 뭐 지문 인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잠깐 부각을 받았었고, 그 외에 뭐 슈프리마라든지 아니면은 파워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이런 뭐 보안 관련된 이슈로 또 엮였었죠. 근데 지금 MC넥스나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설마 이 자리에서 이제 아마 갖고 오시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파워로직스가 예전에 이제 홍채 인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파워로직스를 좀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MC넥스나 지금 슈프리마가 주가가 올라간 거 반해서 현재 이제 파워로직스의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부각받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일단은 앞서 뭐 두 종목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주가가 지금 전혀 이제 올라가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해당 종목 역시 어느 정도는 좀 키 맞추기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면 11,000원 위로 좀 한번 노려본다는 가정하에서 파워로직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과거에 400%나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네, 어떻게 그렇게. 네, 그만큼 이게 그 시장에 맞는 이 성장성과 그리고 업황 개선의 분위기가 또 다른 거거든요. 그 당시에 400%까지 갔을 때는 또 4차 산업의 분위기가 가장 좀 강했었던 시기였었고요. 지금은 작년에 거의 대부분의 뭐 반도체라든지 4차 산업 분위기 자체가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시기이고요. 지금은 또 업황 개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항상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하게 빠지는 감도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도 과하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역시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드렸었던 전파기지국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상승폭을 만들 때도 200% 이상의 상승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눌릴 때도 강하게 눌리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위치에서 좋은 수익률들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대 낙폭이 됐다라고 해서 주가 자체를, 그리고 그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그 기업은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대 낙폭에서도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를 공략을 하게 됐을 때는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과대 낙폭주이지만 이전에 끼가 있었으면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에서 인증이 필요한 가장 필수 아이템, 요소,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파워로직스일까요? 양계빈님 방 구경시켜주사 하면서 하트도 뿅 보내주셨고요. 드림시큐리티 뽑아줘용 하면서 애교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스프리마 HQ, 크루셜텍 보이고요. 천사 같대요. 천사 같은 양계빈 전문가님, 정답은 한국전자인증이라고 보내주셨고요. 파워로직스 또 보입니다. 스프리마 한국정보인증 보이고요. 위니아 딤체 우라노스 전문가님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쁜 양기민님 다원시스
빈스입니다. 스프리마 이렇게 쭉 와 있고요. 우라수 전문가님께 위니스 딤체, 위니아 딤체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까 파세코 보내주셨던 분이 다시 보내주셨네요. 위니아요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스마트한 우라노스님 위니아 딤체 제가 맞췄네요 라면서 메시지도 모입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나 위니아 딤체가 정답이었습니다. 배고파졌어요. 또 김치 생각하니까. 네. 위니아 딤체 가격 전략 좀 맛있게 소개해 주세요. 네, 앞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김치 냉장고에 대한 실적은 4분기 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가장 폭발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매출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 에어컨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가전제품 쪽에서 충분히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꾸준한 캐시카우 상태에서 4분기 때 폭발적인 실적을 기록한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를 보면은 지난 2019년 1분기 때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당시 역시나 2월 달하고 3월 달 사이가 실적적인 부분이 좀 반응이 되면서 또 역시 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됩니다. 앞전 뭐 2018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1분기 때 전통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1분기고 역시 실적 발표로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저는 이번 분기 역시 또 이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어쨌든 21선에 대해서 밟고 올라가는 구간인 만큼 21선에 대해서 손절가 2,800원 구간 손절가 좀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앞전에 전고점 구간 3,8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위니아 딤체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3,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또 월요일이에요. 설 앞두고 있는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주 핫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을 지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정말 그냥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업인데 관심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핫한 종목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폐렴 관련주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선취매를 해줘야 되고 미리 잡아줘야 되는 거는 오늘같이 그런 단기적인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그 전에 잡지 않으면 남들의 수익인 거예요. 내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종목도 미리 선취매할 수 있고 선취매해서 다음번에 4차 산업 관련주들, 보완주들의 시세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됐을 때 가장 강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보안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 쪽도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출시가 됐을 때 수혜주도 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사용자 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매출과도 연계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게 주식할 수 있는 양기비 전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무료 방송에서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 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녁이 미국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해서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존 주도주 장세라기보다는 주도주가 좀 쉬면서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IT주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가시는 그냥 전략으로 가십시오. IT주들이 좀 쉬긴 쉬겠지만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IT주가 쉴 때는 저는 이제 소비재 업종에서 좀 주가가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위니아 딤체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유도 역시 이 선택 소비재 쪽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온다는 관점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기비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간 자체는 변동성이 조금 더 화려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명절 전주에서는 수급 동향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테마주가 좀 무성한 주간, 그래서 변동성에 좀 주의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급등보다는 항상 눌림목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 공략들 같은 경우는 눌림 매수를 하시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마주성의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전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 같은 경우는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상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종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내가 매매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빠르게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히든 종목 꼭 잡아가시면서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니, 보안 필수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도 지금 보안으로 딱 아주 꽁꽁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종목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보안을 좀 너무 철저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처음에는 시장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좀 알아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종목만 받아가셔도 되지만 앞으로 시장 전망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참여를 하시면서 이 종목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할 거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시청자분들 늦지 않게 참여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어의 감이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름이 땡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꼭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